자, 이제 초국가적 네이션 개념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먼저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죠. 국민을 넘어 동포로 재외동포 개념을 한국이 창출을 했음을 이미 다른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한인을 하나의 국적과 무관하게 세계 곳곳에 그 거주하고 있는 한인을 법제화했단 말이죠. 그래서 재외동포 개념을 창출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재외동포에는 뭐 대한민국 국민도 포함이 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그러한 코리언이라는 그러한 그 민족 성원들을 하나의 지위로서 제도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이미 봤지만 그거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외동포 재단법 제2조에서 재외동포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재외국민이죠. 그 다음에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사람. 이때는 뭐 외국 국적 동포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는데 이 재외동포 재단법에서는 뭐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뿐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국민도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그렇다는 것이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민족의 혈통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라도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면은 물론 재외동포가 될 수 있는데 이 제2호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은 그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없지만 국적이 없지만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국적 동포라는 개념을 법제화해가지고선 결국 그때 에스니즘, 그러니까는 시티즌이 아니라 국민이 아니라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재외동포 재단법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용어이지만은 외국 국적 동포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했죠. 이게 어디서 등장을 했냐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명 재외동포법에서 외국 국적 동포를 정의를 했고 그 외국 국적 동포에게 일정한 권리, 법적 지위를 또 부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에스니즘이라는 용어로서 이러한 사례를 포착한다고 뭐 그러한 개념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에스니즘을 창출해낸 그 법이 바로 이 재외동포법인데 거기서 그 외국 국적 동포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정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국민이죠. 더 이제 특기할 만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재외동포 재단법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그 재외동포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재외동포 재단법에서는 한민족의 혈통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과거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와 그 후손, 직계비속으로서 외국적을 취득한 자 중 그 중에서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이렇게 또 제한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적 동포는 뭐냐 하면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에 의하여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은 건 뭐냐면은 귀화를 해가지고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그런 사람은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대한민국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2021년에 그 재외동포 통계를 보면은 730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외 국민이 250만 명이 넘고 외국적 동포는 480만 명이 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재외 동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대한민국이 취하냐 하면은 교육문화 지원, 이건 재외 동포 재단법에 기초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적 동포를 위한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개설했죠. 재외 동포법에서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중국 및 구소련 동포를 위한 방문 취업 자격이라는 것을 개설해서 중국 및 구소련 동포의 경우에는 단순 노무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요.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를 가지고 있는 그 외국적 동포는 단순 노무에는 종사할 수가 없고 경제 활동은 자유롭지만 단순 노무 행위에는 종사할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적 동포에게 거소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거소 신고증을 소지한 외국적 동포는 부동산 거래와 금융 거래에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가 있고 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사실 건강보험이 국내 거주 외국인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이 그런 그 국민과 동등한 그런 지위에서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거니까는 일반 외국인보다는 조금 더 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방문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적 동포에게 일부 제외 업종을 외에는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재외동포법을 둘러싸고 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논란이 많이 잦아들었는데 처음에 이 재외동포법이 만들어졌을 때 논란이 매우 컸습니다. 처음에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서로 다른 동포 집단 사이에서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즉 정부 수립 이전 이주동포, 정부 수립 이전 이주동포는 대부분이 중국 및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죠. 그들을 배제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001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서 그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정부 수립 이후 이주동포와의 그 차별이 제거가 됐습니다. 현재 정부 수립 이전 이주동포,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동포의 자손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 소지자의 다수를 점합니다. 그건 또 굉장히 그 처음에 제정됐을 때의 상황하고는 아주 다른 상황인 것이죠. 재외동포 체류 자격 소지자에게는 단순 노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신 방문 취업제를 도입해서 단순 노무 행위를 허용하는데 그것은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미주 동포 중에서도 한국에 와가지고선 단순 노무에 종사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그걸 왜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게만 적용을 하느냐 해가지고선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서로 다른 외국인 집단의 차별, 외국인 중 동포, 그러니까 한인을 우대함으로써 비한인계 외국인, 그러니까는 뭐 그냥 뭐 일반적인 미국인 또는 뭐 다 그 외에 다른 이 한인 코리안이 아닌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는 것이죠, 결국은. 근데 일각에서는 이것을 인종차별이라고까지 비판을 합니다. 국제법의 대가인 정인섭 교수, 그리고 민족주의 연구가로서 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임지현 교수가 인종차별이라고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 국적 동포를 혈통에 의해 정의하지 않고 과거 국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 한인의 혈통을 가진 자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 과거의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과 그 직계 비속 이것은 그 차별 뭐 인종차별이 아니다, 혈통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죠. 재외동포 재단법은 혈통에 의해 재외동포를 정의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구체적 권리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포 집단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과거 국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과 그 직계 비속, 이런 사람들하고 한인의 혈통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할 때 한인의 혈통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한인의 혈통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것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 동포, 국민에서 동포로 뭐 그 주제를 우리가 다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그 외국에 살고 있는 그 한인들이 사실 뭐 한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라고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조선의 백성이었고 또 대한 제국의 신민이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됐고 그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국적법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정의하지 않았고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퀄은 지구촌 한인이라는 그런 어떤 전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표현을 과거 국적을 기준으로 했다 뿐이지 사실은 혈통에 의한 한인을 말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 국적주의는 이 국제인권법이나 아니면 이 국내 그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한편 또 외교적 갈등의 가능성도 또 논란거리였습니다. 중국은 자국 국민인 조선족에 대한 접근을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재외동포법을 제정할 때 그 정부 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조선족을 대표적으로 조선족을 배제하게 된 것이 그러한 중국의 그런 불만에 대한 응답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재외동포법이 사실상 이중국적을 만든다고 중국은 사실 그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사실은 귀환하는 그 화인들을 우대하는 그러한 비자를 또 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비슷한 것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외교적 갈등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초국가적 네이션 창출의 세계적 현황이 어떤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